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경매가 뭔지, 그리고 경매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이 경매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 그 막막한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덜 헤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경매를 만났고 경매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중간쯤 제가 실제로 첫 낙찰을 받기까지 겪은 구조와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나도 경매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4월 26일 토요일 1시에 무료 강의가 있으니 아래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매를 처음 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수동에 건물주셨지만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 그리고 건물 모든 게 경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빨간 딱지라는 게 붙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이제 동상 경매까지 된 거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1살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경매 구조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라는 게 진행되는구나. 거기서 또 경매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구나. 이 구조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때 건물주에서 한순간에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경매 구조를 알게 돼서 향후 제 인생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가난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하루 종일 근무를 서며 생각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2년간 군대에서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이 첫 번째 유럽 여행을 가자, 두 번째 1억을 모으자, 세 번째 내 사업을 하자, 네 번째 내 집을 사자, 다섯 번째 내 건물을 갖자였어요. 이렇게 인생 설계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1억을 모으려고 제대 후에 공장도 다니고 웨이터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각종 알바들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1억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이게 될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중고나라에서 망한 카페들 집기를 헐카페 가져와서 몇 배씩 수익을 내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중고나라 수익으로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시드머니 1억으로 제 두 번째 목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유아용품 제조, 유통, 수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이닝 레스토랑을 했어요. 홍대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회사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행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돈은 잘 벌긴 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나 아는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던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었지만 그 주식이랑 코인은 리스크랑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랑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 최종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마지막 목표가 뭐지? 근데 바로 건물주였거든요. 건물주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때 제 인생 첫 위기 때 배웠던 경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경매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이해도가 있었어요. 저는 직접 당해봤고 어느 정도 그 경매 구조를 알고 있었거든요. 경매를 처음 배우면 빌라, 아파트 이런 쉬운 물건부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법원에 가보니까 일반 물건은 입찰자들이 막 30명, 40명씩 입찰을 하고 경쟁을 하는데 저게 과연 수익이 날까? 근데 그렇게 의문점이 들면서 제가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금매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고 다시 방향을 정한 게 경매를 하기는 하되 특수물건 경매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수물건 경매는 권리상 하자가 있는 조금 어려운 물건들인데 입찰자들이 3,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진입장벽은 높지만 저는 왠지 할 수 있다는 근자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수물건 경매는 리스크도 엄청 크거든요. 분석을 잘못하면 막 전 재산을 잃으신 분들도 제 주변에 많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특수물건으로 방향을 정하고 첫 낙찰을 받습니다. 당연히 특수물건이었고요. 유치권이 신고된 임야인데 감정가는 여기 보시면 1억 5,300만 원이었고 2번 유찰 후에 최저가보다 5만 7천 원을 더 쓰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 5만 7천 원 왜 더 썼냐면 저는 제가 단독으로 입찰을 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무료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물건은 특수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 걸 믿고 생각을 했죠. 아, 이 유치권 허위 유치권이고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것도 못하면 난 경매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8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7천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실제 투자한 돈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유를 했고 이 물건을 1년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세전 1억 5천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투자금 대비 500% 수익이 난 거죠. 제 돈을 3천 투자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물론 좋기도 좋았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1억을 모으려고 27년이 걸렸는데 정말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모았는데 이 투자 하나에 이 투자 한 건으로 이렇게 1억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구나. 정말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첫 낙찰을 받은 이 특수물건 경매로 제 인생은 완전 변하게 됩니다. 경매 투자를 계속 하고는 싶은데 임장도 가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기존 사업체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일반 경매를 내가 한다면 병행이 가능하겠지만 특수물건 경매는 정말 올인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4개의 사업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아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접느냐. 근데 문제는 그때는 저는 매출, 돈이 아니라 내 시간이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지 않고 정리할 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수물건 경매 전업 투자자로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막상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더 경매에 간절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나는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고 미친 듯이 임장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6일은 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쯤 전국을 다 돌았어요. 그렇게 특수물건을 낙찰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던 제가 이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매에 투자를 하면서 여행 겸 임장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임장을 하면서 맛집도 많이 가고 드라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임장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특수물건 경매는 위험하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특수물건 경매는 어렵고 지루하고 위험해요. 근데 쉽고 안 지루하고 안 위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쟁이 많고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해내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3, 4개월 공부하고 그리고 낙찰 받고 그리고 수익 나면 다 경매하겠죠. 저는 경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어부터 외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뭐 애플, 러브, 경매도 똑같아요.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지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봤지만 경매를 처음에 이 단어를 알아들으려고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경매도 똑같아요.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지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매는 실제 국가 공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아파트 몇 개 낙찰 받으시고 이런 분들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꼭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짜와 가짜를 파악하려면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첫째, 본인들이 실제 경매를 투자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강의만 하는 사람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이유는 경매를 오래 하다 보면 변수도 많고 실제 사례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간접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성립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뭐 등등 이런 이론적인 법적 요건들이 있는데 실제 실무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성립을 하지 않아도 실무상으로는 낙찰자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유치권은 점유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론적으로는 적법한 점유를 해야 한다인데 만약 내가 낙찰을 받은 물건에 불법 점유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제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겠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하지만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어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소송 비용, 기회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지식과 실무 지식을 같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판례도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둘째, 본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남의 이름으로 받은 거를 본인이 마치 뭐 컨설팅하고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수백 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이름으로 낙찰 받은 거는 막 10년 전에 아파트 2건 받은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물론 뭐 간접 경험은 많으실 수 있지만 실제 내가 내 돈으로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낙찰 받은 게 있는지 또 있다면 최근에 투자한 건지 막 10년, 20년 전에 투자를 한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본인이 낙찰받은 사건 번호 정도는 오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건 번호를 알면 대한민국 누구나 감정가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그럼 수익률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물건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번호를 꼭 가리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의 수익률을 들키기 싫으셔서 그런 거예요. 낙찰 영수증 또는 등기권리증만 사진 찍어서 나 몇 개 낙찰 받았다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 마케팅용으로 아주 저렴하고 싼 물건을 낙찰받고 사건 번호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홍보를 하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이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마케팅이 되죠. 이 세 가지만 잘 파악하시면 내가 경매 공부를 조금 더 안전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는 아주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공부하려면 5년, 10년도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영문학과처럼 영어를 어렵게 배우지 말고 내가 실전에서 쓸 수 있게 영어 회화처럼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전에서 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론과 실무가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식 경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지식은요, 저는 필수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매에 투자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경매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경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 그리고 어떻게 경매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하나의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래 링크에 무료 강의 신청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니 그동안 망설이셨다면 무료 강의 참석하셔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